안녕하세요. 전기치트키입니다. 이어서 보호 개전 시스템 볼 겁니다.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이거 한번 배우긴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 이 보호 개전 시스템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고를 신속히 검출 제거함으로써 설비의 파괴와 사고의 파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복구를 용이하기 위하여 각종 보호 개전 시스템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 개전 시스템은 결국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비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들을 조합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부, 두 번째 검출부, 세 번째 판정부가 있는데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왼쪽 그림에서 회로에 이렇게 고장 전류, 사고 전류가 흘렀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이 전류가 정상 전류인지 사고 전류인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첫 번째 변류기를 우리가 시설을 합니다. 이 변류기는 어떻게 돼요? 이 사고 전류라는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서 그 다음에 어디다가 판정부에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판정부는 뭐예요? CT가 검출해온 전류가 이 전류가 정상 전류인지 사고 전류인지 얼마나 위험한 전류인지 그냥 조금 위험한 전류인지 판정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판사 같은 친구예요. 이 판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릴레이, 우리말로는 개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회 할 때 이어달리기 우리가 뭐예요? 릴레이라고 하죠. 릴레이가 뭐 하는 겁니까? 앞에 주자가 1번 주자가 먼저 막 열심히 뛰어서 2번 주자한테 바톤을 넘겨주죠. 그래서 이 개전기는 어떤 것을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CT에서 전류를 측정하면은 판정부로 보내주고, 판정부에서는 이 전류를 받아가지고 정상 전류인지 사고 전류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사고 전류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신호를 동작부에다가 넘겨줍니다. 동작부에 트립 코일이 있어요. 트립 코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판정부에서 고장이 판단되어 전류를 흘려줍니다.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트립 코일이 여자가 돼요. 자, 여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남자 여자가 아니고 전류가 코일에 흘렀을 때 이 코일이 자석화가 되면서 차단기에 달려있는, 그림 볼게요. 차단기에 여기 철편이라는 게 달려있죠. 철편. 이 철편을 끌어당기면서 회로를 분리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실제로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것은 이 트립 코일이 됩니다. 트립 코일. 됐나요? 동작부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호 개전 시스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검출부가 사고 전류 또는 정상 전류를 낮은 전류로 변환을 해서 판정부로 보내줍니다. 그럼 판정부가 이게 정상 전류인지 사고 전류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고장 전류다, 회로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신호를 트립 코일에 보내어 동작부가 됩니다. 그럼 그 트립 코일은 차단기를 분리시키면서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좌측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보호 개전 시스템인데, 이렇게 생긴 게 유일한 보호 개전 시스템은 아닙니다. 우측 그림을 보면 참고하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차단기를 2개를 쓰고 CT를 2개를 쓰는 개전기도 있습니다. 이 개전기를 우리가 이제 비율차동 개전기라고 하는 것이죠. 비율차동 개전기 앞에서 배웠죠. 뭐 하는 거예요? 변압기 1차 측의 전류와 2차 측의 전류를 측정을 해서 서로 같은지 차이가 없는지 판정을 하고, 이 판정을 한 것을 신호를 다시 차단기라는 동작부에 보내서 회로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이제 보호 개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검출부에는 뭐가 있고 판정부, 동작부에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검출부라는 것은 전류 또는 전압의 이상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장치로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개교용 변압기 PT 또는 지락 영상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GPT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변류기, 그리고 GPT에 상응되는 전류에서는 이제 영상 변류기라는 것을 써서 지락 전류 또는 영상 전류를 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뭐 하는 친구들이냐면은 전압 또는 전류를 대전류 또는 고전압을 소전류 또는 저전압으로 바꿔서 바꾼 값을 어디로? 판정부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판정부는 그러면은 검출부로부터 작아진 전압과 전류를 받아서 이 친구가 고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친구들이에요. 뭐가 사용된다 그랬죠? 개전기라고 하는 릴레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예시로는 제가 4개만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울 개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부에 넘어가서 수변전 설비 도면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 뭐 개전기라는 게 이런 겁니다. 과전류 개전기. 내가 검출부로부터 받은 전류가 과전류인지 판단하는 개전기예요. 그래서 약자는 오버 커런트 릴레이에서 OCR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류만 과전류인가요? 전압도 과전압이 있겠죠. 그러면은 오버
볼티지 릴레이, 과전압 계전기가 되겠고요. 또 지락을 판단하려면은 지락 과전류 계전기를 설치하고, 전압에 큰 거 말고 작은 전압이 걸려도 문제가 되죠. 그럼 저전압 계전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전류 전압 또는 기타 여러 가지들을 판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판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신호를 어디로 넘겨줘요? 동작부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부에는 트립 코일과 차단기가 있으면서 판정부에서 보내준 신호대로 동작을 하여 차단기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보호계전 시스템을 우리가 회로에서 딱 한 개만 사용하냐? 뭐 한 개만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세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개념이 주보호와 후비보호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를 이제 산책을 시킵니다. 목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떤 아이가 강아지를 산책하러 있는 거예요. 어떤 강아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 친구가 실수를 해버린 거야. 그럼 1차적으로 이 강아지를 보호하는 건 누굽니까? 아이가 되겠죠. 이 아이가 강아지를 보호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강아지를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되게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 이제 엄마가 오는 거죠. 엄마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또 보호해 주겠죠. 이런 관계를 보았을 때 강아지를 주로 보호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주 보호는 아이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뒤에서 후비 보호해주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용어가 좀 기억이 되실까요? 강아지의 실수를 아이가 먼저 보호하는데 아이가 보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후비 보호, 엄마가 와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 전력 시스템, 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로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검출을 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주보호라고 하고, 주보호 기기에 의해 차단 실패 또는 부동작 시, 다시 말해서 주보호가 보호할 수 없는 것을 후비보호라는 이름으로 가진 기기들이 이것을 대신해서 보호해준다.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복잡한 계통에서 여기 보호계전 시스템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아래에 보면은 F1이라는 곳에서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F1을 가장 먼저 보호한 애들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보호를 하고 또 옆에 붙어 있는 이 친구가 같이 보호를 해서 이 두 개가 주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아니 가까운 친구가 주보호고 여기 있는 것은 보조보호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렬로 연결된 거는 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아이가 둘이서 같이 산책을 시키고 있다. 병렬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이서 같이 산책을 시키고 있다. 그럼 둘이 같이 보호해야겠죠.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병렬로 연결된 두 주보호 장치가 모두 이거를 보호할 수 없게, 그래서 뭐 고장이 났거나 조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이 2차적으로 이 회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됐어요? 당연히 사고가 발생했으면 정상 상태에서는 이 친구들이 먼저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후비 보호를 이용해서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만 들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대표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통상적인 단락지락 보호에 쓰이는 방식으로서 주보호와 후비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면을 보고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우선 그림을 보니까 우리 아까 봤던 거 그대로 여기 그림 있죠. 그리고 밑에 또 이렇게 보호계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들이 다 각각의 보호계전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물론 이 전체를 보호계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 1번을 보면은 뭐라 돼 있냐면은 사고점이 F1, 2, 3, 4라고 할 때 각각의 주보호와 후비보호에 대한 다음표에 괄호 안을 채우시오. 자,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F1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보호는 OC1과 12원, OC2와 12래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F1에서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보호는 누구라고요? 이 친구 두 개라고요. 이 친구 두 개. 이 회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선이 내려와서 차단기가 있고 여기에 CT를 연결을 해서 계전기를 연결을 했죠. 그러면은 이 친구 CT가 검출부가 되는 것이고 계전기가 판정부가 되는 것이고 이 친구가 동작부가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시스템이 F1 지점을 보호하고 있다.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두 개가 같이 함께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F1은 OC1 그리고 OC2가 주보호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동작이 안 될 때 누가 후비 보호를 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 이 전단이라고 해요. 전원을 기준으로 부하에 전단이 달려있는 이 두 친구가
각각의 두 개를 대신해서 후비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름을 한번 볼게요. 뭐라 써 있습니까? 좀 그림 작긴 한데 CB12, OC12, CB13, OC13라고 써 있죠. 여기 1번에다가는 OC12, CB12 그리고 아니면은 뭐 여기 AND라고 줘졌으니까 똑같이 AND 한 개 더 있었죠. OC13 더하기 CB13 이 두 개가 후비 보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F2 한번 보겠습니다. F2의 주보호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후비 보호는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자, F2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F2 어딨나요? F2 자차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위아래로 차단기가 2개, 계전기가 2개, 그리고 RDF 써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비율 차동 계전기죠. 이것이 지금 F2 고장점에 대한 주보호, 가장 가까운 차단기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들을 주보호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름 잘 기억해 보세요.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2번은 누가 보호합니까? RDF1 이게 비율 차동 계전기죠. 그리고 비율 차동 계전기 위에 아래 각각 차단기와 계전기가 있었죠. 그럼 OC4 더하기 CB4 그리고 여기 뭐 AND 써도 되고 뭐 OR 써도 더하기도 상관없습니다. OC3 더하기 CB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1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도면의 당구장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1번에서 4번에 대한 그리고 5번과 7번을 나누어 표현하시오.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도면을 보면은 여기 이 친구 있죠. 여기가 지금 당구장 표시입니다. 당구장 표시. 보면은 CT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OC라고 써 있는데 OC가 뭡니까? 오버, 커런트, 과전류의 약자예요. 과전류 계전기란 뜻이고요. 과전류 계전기에서 이제 차단기로 신호를 보내주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내면은 이러한 도면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이 뭐였습니까? 차단기였죠. 그런데 아니 왜 여기에서 트립 코일에 안 보내고 차단기로 보내나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타내면 도면상 차단기를 표시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생략을 하고 차단기에 트립 코일이 함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선로에 직접 연결한 것은 차단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상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전류를 검출하는 CT, 변류기가 되겠죠. 계기용 변류기 또는 변류기 모두 괜찮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 도면에는 없지만 상세 도면에는 이렇게 있네요. 이 기호를 기억해 주셔야겠죠. 이것은 계기용 변압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계기용 변압기가 지금 이렇게 4번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T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4번이 뭡니까? 이 4번은 아까 본 것처럼 OC에 해당되는 과전류 계전기인데 이 과전류 계전기는 하나의 전기 기기죠. 그러니까 작동을 하려면은 전원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 전원 전압 110V를 PT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얘는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2번에서는 전류를 측정해서 검출해서 보내주는 것이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에서 5번에서 7번은 검출 판정 동작으로 나누어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5번이 지금 여기고요. 6번, 7번이네요. 자, 5번 뭡니까? 5번은 차단기가 있으니까 동작부가 되겠죠. 자, 6번은 뭡니까? 지금 CT와 PT죠. 얘는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검출하는 친구들이죠. 검출부. 자, 7번은 뭐 하는 친구들입니까? 계전기가 있으니까 판정을 하는 판정부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란의 F2 사고와 관련된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의 도면을 완성하시오. 도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F2 사고와 관련된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비율 차동 계전기를 사용하는 이 도면에서 계전 시스템에서 전선이 지금 다 생략되어 있죠. 전선 다 없죠. 이 전선을 그려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볼게요. 위에서 차단기가 내려오고 쭉 내려와서 변압기가 있고 쭉 내려와서 차단기 있고요. 그 다음에 CT 계전기, 그 다음에 여기에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CT를 어디에다가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에 각각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 변류기의 기호를 선을 그냥 뭐 여기서 빼도 되고 여기서 빼도 되고 여기서 빼도 괜찮습니다. 편의상 그냥 편하시게 하면 돼요. 저는 가운데서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과전류 계전기를 어디에다가 비율 차동 계전기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했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의 발전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때 설치해야 되는 계전기는 어떤 것인가? 5가지 작성하시고 이거 단답형인데 그냥 같이 한번 써보고 암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전류 계전기, 두 번째는 과전압 계전기, 세 번째가 부족 전압. 이 부족 전압 또는 저전압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전기. 세 번째가 주파수 계전기. 마지막으로 비율 차동 계전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정리해 주시고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5장의 마지막입니다. 필액이에요. 저도 알아요. 이 5장 6부 중에서 5장의 내용이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외울 것도 많고 뭐라고 계속 정리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뭐 내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래요. 전기라는 것은 결국 다 연결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연속적인 개념들이고 단편적으로 하나를 끊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재를 집필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디에 넣을까? 우리가 기초부터 이제 빌드업을 해서 5장에서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이게 6부에서 팡 하고 터트려야 되는데, 팡 터트리기 전에 화약을 많이 모아야지 팡 터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5장에서 찔끔 화약을 긁어 모아가지고 조금 모으면은 결국 조그만한 돌밖에 부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5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화약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리고 6부에서 심지에 불을 탁 붙이면은 펑! 한 번에 터집니다. 분명 터져요. 그래서 이 5장에서의 내용이 결코 흘려보낼 내용들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교재에 수록하지 않아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 모르면 그냥 완전 불합격이다 싶은 것만 교재에 수록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모든 것을 몸에 체득화해서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복습하고 반복하면서 적어도 내가 이 280페이지짜리 교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가지고 시험장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필액이 LA, 영어로는 Lightning Arrest라고 하죠. 무슨 역할을 하는 친구냐? 전력 설비의 기기를 이상 전압 또는 낭뢰, 개폐 시 발생하는 전압, 이러한 전압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설비입니다. 필기의 구비 조건이나 단답형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필기 때 제가 노래를, 암기송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필기의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단자 전압이 이상 전압에 침입으로 일정 전압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평소보다 전압이 높아졌을 때 신속히 동작하여 일정 전압 이하로 이상 전압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거를 조금 한마디로 탁 풀어서 말하면 뭐라 그러냐? 이상전압 발생 시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이 필액기를 주변압기 전단에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병렬. 그럼 평상시에 우리 변압기 22.9kV짜리라고 해볼게요. 1차 측에 성간전압 22.9kV가 인가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22.9kV가 인가되었다라는 말은 필액기에도 똑같이 22.9kV가 인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낭뢰가 쳐요. 우르르 쾅쾅쾅쾅 낭뢰가 쳤어요. 자, 그러면은 전압이 정말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30kV까지 올라갔대요. 원래 더 올라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50kV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압기에도 50kV가 걸림과 동시에 필액기에도 50kV가 걸리겠죠. 그러면 필액기가 이거 이상전압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지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이상전압, 낭뢰에 의해 발생하는 고장 전류를 대지로 다 방전시켜버립니다. 방전시켜요. 언제? 50에서 방전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다시 정상 상태인 22.9kV쯤에 가까워질 때까지 쭉 방전을 하다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것을 딱 차단을 해요. 그리고 다시 부하로 보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상전압 내습 시 대지로 방전시키고 정상 상태쯤에 도달하면은 이것을 차단해요. 더 이상 방전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속류를 차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하로 보내서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필액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은, 단일 유형으로 자주 나오는 것은 정격전압 계산 방법입니다. 계산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정적전압 V에는 접지계수 알파 곱하기 유도계수 베타 곱하기 선로 최고 허용전압 Vm을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선로의 허용 최고전압은 우리 차단기나 단로기에서 개통해서 인가될 수 있는 최고전압 배웠었죠. 그거랑 같은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유형들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요. 자, 알파가 얼마이고 베타가 얼마이고 Vm 또는 Vm보다는 보통 성간전압이 주어지죠. 성간전압이 얼마일 때 필액기 전격전압 얼마인가? 그럼 우리가 성간전압을 이용해서 앞에서 차단기랑 단로기 전격전압 외운 값 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줘진 두 값을 대입해서 세 개를 곱해주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이제 단일 유형으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자, 두 번째도 봐야겠죠. 규정에 의한 전격전압이 사실 따로 정해져 있긴 해요. 이거는 사실 다 암기예요. 다 암기인데 이건 단일 유형으로 출제되기보다도 다른 문제들과 함께 엮여서 소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필액기를
사용하는 장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전소, 두 번째가 배전선로예요. 배전선로는 이제 수용과 측이 되겠죠. 변전소는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전압에 따른 전격 전압을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 암기해야 돼요. 이건 사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사실 이 세 개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리고 특히나 이 18kV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언제? 수용가 22.9kV 배전선로에서 필해기 전격 전압은 18kV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나머지 값들도 교재에 수록된 내용으로 참고를 해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해기가 변전소에 설치가 되었다. 이 값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배전선로에 설치가 되었다. 두 개를 구분시켜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압 정리했으니까 이제 전류 정리합니다. 필해기의 공칭 방전 전류가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 장소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전압 계통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전소부터 보면은 전압이 154kV 이상일 때 또는 66kV 이하이나 용량이 3000kVA를 초과했을 때는 공칭 방전 전류가 1000A예요. 공칭 방전 전류가 얼마인가요? 우리가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필해기는 대지로 전류를 방전시킨다 그랬죠. 이 방전 전류의 값입니다. 1000A고. 자, 그럼 두 번째 변전소인데 용량이 3000kV 이하일 때는 그 절반인 5000A.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배전선로 보통 22.9kV 계통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2500A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거 2500A입니다. 전압에서는 뭐라고요? 18kV. 외울 게 왜 이렇게 많아? 18 이렇게 외우세요. 왜 이렇게 많아? 18. 그래서 필해기에 대한 것들도 정리를 해봤고요. 바로 같이 한번 대표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154kV 중성점 집적 접지 계통의 필해기 전격 전압은 어떤 것을 선정해야 되는가? 자, 접지 개수 알파가 0.75, 베타가 1.11 줘졌네요. 그럼 필해기의 전격 전압은 알파, 베타, VM이었죠. 자, 알파가 0.75. 베타가 1.1. 그리고 이거 뭡니까? 계통에 인가될 수 있는 최고 전압. 선로 공칭 전압이 154kV일 때, 자, 이거 전격 전압 얼마였어요? 170. 여러분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소개팅 나갔는데 이 오빠 너무 질려. 키가 170밖에 안 되잖아. 170 바로 나오셔야겠죠. 170 곱해줍니다. 140.25kV가 됩니다. 이건 이 계산값인데 실제 필해기의 표준값은 이렇게 표에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것보다 큰 거 하겠어요? 작은 거 하겠어요? 당연히 항상 큰 걸로 선정을 해서 144kV 선정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필해기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필해기랑 굉장히 유사한 이름을 우리가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한 개만 딱 정리하고 5장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 거예요. 이 서지 흡수기란 뭐냐면은 필해기는 보통 외부에서부터 발생하는 낙뢰나 이상전압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서지 흡수기는 내부 옥내에 설치해요. 실내에 설치해서 필해기가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주파수 정도의 이상 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옥내용 필해기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서지 흡수기예요. 이때 필해기와 서지 흡수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설치 위치예요. 필해기는 우리가 보통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죠. 그러면 여기에서 책임 분계점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인입구 개폐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필해기를 설치를 해요. 그런데 이 서지 흡수기는 옥내에 설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변압기와 차단기 사이에, 전동기와 차단기 사이에, 그런데 그냥 뭐 아무 때나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상 전압, 여기서는 개폐 서지라고 해요. 이런 개폐 서지 차단기를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이상 전압을 흡수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데 이 개폐 서지가 어디에서 주로 발생을 하느냐? V12, 뭡니까? 진공 차단기예요. 진공 차단기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진공 차단기 2차 측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됐어요? 뭐라고요? 진공 차단기 2차 측에다가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 설치 여부를 한번 볼게요. 이 진공 차단기 2차 측에 만약에 우리가 전동기를 시설한다 그러면은 서지 흡수기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진공 차단기 2차 측에 변압기를 설치한다. 유입식은 불필요, 설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외에는 모두 설치합니다. 그리고 V12 2차 측에 콘덴서를 설치한다? 설치하지 않습니다.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렇게 외우세요. V12 2차 측에 유입 변압기 그리고 콘덴서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서지 흡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이제 5장 내용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뭐 한 거예요? 화약을 막
끌고 모은 거예요. 지금 6부에서 터트리기 위해서 화약을 이것저것 다 끌고 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6부 들어가서 이 화약을 터트릴 거예요. 6부에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풀면은 진짜 재밌을 겁니다. 이 문제들이 한 문제 푸는데 막 10분, 20분씩 걸려요. 근데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긁어 모았던 화약들로 채워넣어서 빵빵 터트릴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6부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